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승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이제 9시쯤 돼가고 있고 9월 25일 목요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제가 오늘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하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고, 자, 오늘 정말 좀 많이 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거 그죠? 자, 요거 제가 좀 많이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돌아설 정도였고, 이거 눈여겨볼 이슈다라는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게 그래서 일단 요 이슈가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도 떨어지다가 어제도 떨어졌고, 그러다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1.47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래 꼬리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우리 카카오페이한테 입장에서 호재인가 혹은 악재인가, 이거 우리가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카카오페이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겠는가, 그리고 준비가 된 것이 있는가, 전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트럼프가 지금 연준 파월 연준 의장, 마음에 안 들어, 말 안 들어,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본격화 되게 된 사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위 연준 의장의 시장 장악력,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장에 혹은 뭐 세상에 변화를 크게 불러오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설명을 전부 드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매우 많이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무슨 내용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헤드라인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비트, 이제 이 두 나무가 업비트의 운용사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이제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추진을 한다. 그래서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망이 된다. 수직 계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그 다음에 두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네이버의 간편 결제 네이버 페이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업비트가 되는 겁니다. 업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대, 가장 커요. 최대 코인 거래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K뱅크와 연동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장 빗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은행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동되어 있는 은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외 거래소, 예를 들어서 최대 거래소가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가장 더 크겠죠. 업비트보다. 여기는 이제 선물 거래도 되고 마진 거래도 되고 현물 거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연동되어 있는 거래소가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뭘 가지고 연동이 안 되어 있으면은 돈을 충전해서 코인을 산다. 원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연동이 안 되어 있으면은 뭘로 코인을 사?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태까지 그래왔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테더라고 하는 것이 중국 계열이에요. 중국 계열. 근데 이제 USDC, 서클, 이건 USDT고, 이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1등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얘네가 좀 버려진다. 하지만 얘네 테더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미국의 친한 이제 친미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제 이런 거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기서 코인을 거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코인 거래 단순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결제라고 하는 거죠. 가상 자산 이제 거래 이제 이래서 요런 데에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하면 어제 제가 이제 오태민 교수님 뭐 이제 영상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예, 왜 한국이 발행을 안 하면 망한다고 하는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식 교환이다. 이제 슈퍼 앱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네이버 쇼핑, 간편 결제, 금융, 암호화폐 거래까지 하나의 네이버 생태계로 이제 편입되고 제공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알리페이 그리고 텐센트, 위챗페이 모델과 이제 좀 유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생활 플러스 금융인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제 앱을 또 나오게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 페이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두 나무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업비트죠.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 발행을 하게 되면은 연동해 코인으로서 이제 크립토죠, 크립토 시장으로서 역할이 장악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인프라가 많이 좀 생긴다라는 게 좀 큰 겁니다. 유통 역량이 좀 생긴다라는 거고, 그리고 선두자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원에 대한 다변화가 좀 생기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준비금을 운용한다. 그럼 이제 예치금이 있어야지만 발행을 한다.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이제 예치금을 이제 국채, 예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이자 수익을 얘네가 얻어가는 거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얻어가는 수익이 있다라는 소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뭘 한다? 담보대출.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담보대출,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결합,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카드사 수수료 절감, 그리고 가맹점 유인, 결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이버가?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고 자영업자, 기업들, 국가가 결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결제. 뭐보다 더 좋아요? 현재 화폐보다. 왜? 싸고 빨라. 주말에도 되네? 중앙 집권이 아니죠? 탈중앙화. 그죠? 중앙화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보낼 때 우리가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 화폐로 바꾸는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망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은행의 역할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의 역할을 누가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핀테크, 빅테크,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의 역할을.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담보대출, 금융상품, 이게 진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연준? 그죠? 미리 힌트 드린 거예요. 연준도 똑같지 않나? 맞습니다. 이따가 설명 더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계신 오늘 이 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나무의 가치가 좀 많이 이제 큰데 지금 이 네이버와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도 이 두 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분은 원래 한 10년 전이죠. 더 됐나? 하여튼 27%인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좀 팔아가지고 지금은 이거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안 팔겠죠, 그죠? 하여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나무가 잘 나가면은 우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도 그래도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뉴스 기사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교환 확정 공시가 올라오게 되면은 네이버 주가 단기 변동성이 좀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기대감으로 인해서 11%나 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논의가 되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와 업비트 관련주로 테마로 이제 부각이 되겠죠. 네이버가 코인이 올라, 비트코인이 올라, 네이버도 올라,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결제망에 이제 업비트 플러스 유통망 통합이 된다. 많은 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가맹이 좀 확대가 된다. 송금 환전 수수료 혁신이 나온다.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카드사와 은행 수익 구조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 결제 수수료 이런 거 받는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갔다 치더라도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뉴스 기사 하나로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리를 해봤을 때 사실 라이벌이죠, 라이벌. 얘네 잘 나가네. 우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가만히 있을 건가? 그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이제 일단 알리페이발, NFC 그거 너무 좋은 큰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그렇다는 말은 내가 말씀드렸던 요 시나리오 요거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카카오페이가 움직일 때는 서클이죠.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왜 저래? 막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겠지만 서클의 주가 사실 이제 서클은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서클 주가를 좀 보여드렸는데 서클 주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서클 똑같아요. 얘네도. 그래서 얘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망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가져가야겠는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요 자리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 관망인데 요 구간을 시도하거나 제가 보고 있는 이거 왜 그러는지 말씀드리고 있죠. 요거 타점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구독자 소통방 그리고 문자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소통하게 됩니다.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방식이 좀 따로 있는데 설명 필요하신 분들 많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측 상단에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카카오페이니까 페이라고 페이 두 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시는 이 닉네임이나 이름을 저한테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채널에 추가 눌러드리고 있는데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은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그 아무거나 영상을 틀어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딱 잊을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가지고 입장 요청으로 오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채널에 추가 눌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참고해서 여기 입장해 주시면 되고 뭐 동일한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나는 문자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사이트를 써가지고 여기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운 타점, 새로운 소식, 중요한 내용, 뭐 새로운 공식, 긴급한 것들 뭐든 하여튼 나오게 되면은 전체 발송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스팸 번호 자주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대응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셔야지만 또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제 채널이 성장을 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확인해서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란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이런 거 간다.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하시면 안 사도 돼요.
이제 네이처셀 16,700원 3월 21일 저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왜 저렇게 말씀드리는가? 하게 되면요. 이 지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죠. 잘 쓰고 계시는 거 샀다가 팔았다가 여기가 3월 21일 16,700원 샀다가 팔았다가 갔죠.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칼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우리 카카오페이도 똑같습니다.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칼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1장이 업비트고 2장이 빗썸이다. 근데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수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근데 이제 알트죠. 아무래도 알트 코인들. 그리고 빗썸도 원래는 좀 예전에 좀 느리고 코인 수도 좀 없고 막 거래량도 좀 적고 이랬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두나무가 이 업비트가 네이버한테 갔어. 그러면은 카카오가 빨리 움직여 가지고 빗썸이랑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빗썸 일단 첫 번째가 빗썸 이제 운영사가 빗썸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 카카오가 빗썸 홀딩스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궁금할 텐데 제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아직은 확인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확인하고 있으면 소통방이랑 문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과거긴 해요. 과거 2022년도에 한번 사이가 좋았던 내용이 있긴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가상자산 한 번의 확인이라고 나와 있죠. 요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앱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빗썸을 통해서 빗썸에서 산 것들이겠죠. 연결해가지고 확인 가능하고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페이에서 빗썸 자산 확인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업비트 이렇게 연동되는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가상자산 연동 기능은 이미 있다. 좋은 거죠.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움직이면은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저런 내용들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고 업비트가 1등일 수 없다. 왜냐? 빗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더 많아요. 당연히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되면은 상패가 되면은 빗썸도 상패를 시키고 뭐 하긴 하지만 일단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있는 이 서비스 같은 것들 뭐 스테이킹이든 스테이킹이 이제 이자 주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코인 빌려주기 이런 거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빗썸 여러분들 그리고 빗썸은 사이가 안 좋은 그 코인이랑도 별로 없는 걸로 알아서 비트는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그러니까 위믹스예요. 거기는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상장을 안 시켜주고 이랬었던 게 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은 우리 카카오페이가 빗썸과 저런 요런 형태의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조만간일 것 같다. 오히려 얘네가 스타트를 끊어서 혹은 미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얘네가 먼저 터트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격에서 더 뉴스 기사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우리 빗썸 빗썸 홀딩스 계열사 편입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또 똑같이 팡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좀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카카오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 이거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합리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귀로 듣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길래, 강한 힘을 가지길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아까 트럼프, 연준 이 얘기를 이제 들어야겠죠. 이거를 제가 장담하지만 그 어떤 유튜버도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혹은 카카오페이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는 곳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기존의 연준에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량 조절이에요. 네, 제가 이런 거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 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 찍잖아요. 예, 그렇게 있어가지고 새로 구독을 하신 분들도 예, 이런 거 보시면 좋아요. 과거에도 막 찍어 놓은 거 보시면 좋아요. 자, 이게 통화량 조절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는 분들 다 아시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연준이 기준 금리를 조정을 하죠. 시장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회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죠. 유통량 관리를 한다라는 소리인데 이제 이거 은행 시스템, 동의 흐름 통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결제, 송금, 인프라,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는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글로벌 결제망 장악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달러 패권 유지를 얘는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무역, 외환 보유액 중심은 역시나 달러다. 근데 이제 그게 금이 있어야 되는 게 좀 있는데 금을 지금 미국이 안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리가 좀 많죠. 네, 하여튼 이건 좀 지나가고요. 하여튼 좀 이렇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근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게 가져올 변화 뭐가 있는가? 첫 번째, 통화 발행 주체가 민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앙이죠, 여기는 중앙. 근데 민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당 1달러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거는 현금 혹은 국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자산, 그죠? 발행을 합니다. 준비금이 있어야지 이제 신뢰가 생기고 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믿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정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달러 공급 권한은 일부 민간 발행사로 가는 거예요. 서클, 테더, 기타 등등등.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서클 미국 주식 영상을 좀 찍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빨리 찍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고 연준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달러가 글로벌 금융에 풀리게 됩니다. 자, 달러를 다 쓰게 만들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트럼프거든요. 중국인들까지도 아까 USDT,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코인 거래소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금지시켰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해외 거래소 써야죠. 뭘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많이, 많이. 그럼 트럼프가 스테이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럼 중국인들이 그걸 써. 오케이 끝.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리고 연준의 정책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책 전달력이 약화된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운용이 미국 국채 MMF에 묶여 있으면은 효과 전달이 느려집니다. 민간 발행사가 운영하는 구조라서 연준, 은행, 경제, 주체로 이어지던 경로가 우회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많이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국경 없이 실시간으로 저비용으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 중심의 시스템의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요.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은행 애들,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권들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움직인다고 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카드사 수수료 받아 먹는 애들 뭐였죠? PC 카드랑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가서도 쓰는 것들 비자 이런 애들
뭐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은행권들은 큰일 났다. 하여튼 이제 달러 패권의 성격이 좀 변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달러가 원래 미국 정부의 신뢰가 있고 연준의 통제력이 있고 그랬는데 달러는 이제 민간 발행사와의 신뢰 플러스 블록체인 유통망 이제 요 안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달러의 패권이 무너진다는 건 아니고 달러 패권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디지털로 확장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디지털 결제 이걸로 해서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달러 그리고 이제 되게 좀 많이 중요한 거죠 이거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들쑥날쑥한 믿음직하지가 못한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쓴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원화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전혀 아니란 소리고 원화 유출, 화폐 가치 급락.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 국민들이,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용처를 만들어야 돼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면 지금 상황 사이즈를 보니까 안 하면 나라 망하겠네? 말씀드렸죠?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지금이랑 똑같은 구조로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돼. 망하겠다는 소리예요. 진심으로. 망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머리가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뭐 중국인들이든 어디든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일단은 뭐 지금은 설명드릴 게 그거밖에 없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디지털 자산 안에 약간 미술품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NFT도 있고 이제는 메타버스 시장이 또 크게 커지고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혹은 여행자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페이 영상 찍고 있다고 NFC. 하여튼 지금 국경 간의 거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디지털 자산 법안 이번 연도 말에 나오게 될 건데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까지 움직이는데 나라 망하게 하기 싫으면은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비은행 발행인가 허용 됐다 땅땅땅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재료들의 저는 후반영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저점이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겠고 스테이블 코인 들어왔던 수급들 세력들 풀매도 했는가? 불가능이었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재매집 관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매집이라고 하는 과정 안에는 개미 털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그리고 공매도 애들의 오늘 또 쌓였어요. 또 그죠? 얘네들의 장난질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 발버둥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매물대 57,300원 정도 요 구간을 목숨 걸고 지키죠. 한번 이거 해야 되니까.
얘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혹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섭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올라갈 때 이 거래량 보고 시도하고 눌리는 거 보고 들어가도 좋아요. 혹은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대응은 앞으로 제가 함께 여태까지처럼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저한테 페이 까먹지 마시고 남기셔서 대응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